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돌연 약장수를 자처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RX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 때문에 전 세계 증시는 물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주가 변동성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직접 의약품 가격 비교 사이트인 트럼프 RX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들어간 정부 운영 약 판매 사이트의 등장은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값을 몇 푼 깎아주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세와 규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얽힌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단순히 약값이 내려가니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가벼운 뉴스로만 치부하며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기관들과 글로벌 제약사 CEO들,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생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RX는 단순한 약값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트럼프 RX의 실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일종의 의약품 최저가 비교 포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검색하듯이 약 이름을 검색하면 할인된 가격과 구매 가능한 제약사 사이트를 직접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 플랫폼에는 오마픽과 위고비 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비만 치료제들이 대표적인 품목으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던 이 비싼 약들을 트럼프 RX에서는 단돈 199달러, 즉 28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무려 92%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이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비관적으로 갈립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미 보험사가 제약사와 협상해둔 코페이라는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이는 보통 한 달에 몇십 달러 수준입니다. 보험으로 사면 5만 원만 내면 되는 약을 트럼프 RX가 할인해준다고 해도 28만 원이나 주고 살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가격 혜택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왜 대통령 이름까지 걸고 이 플랫폼을 밀어붙였는지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실효성도 없는 일을 단순히 자기 이름만 붙여서 런칭했을 리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RX의 본질은 단순히 약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을 정부 앞에 줄 세우기 위한 강력한 협상 플랫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압박 수단은 바로 국가의 권한인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약값이 다른 나라보다 무려 3배나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국민을 더 이상 호구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60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한을 주면서 약값을 낮출 구체적인 방안을 즉시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요구를 거부한다면 수입 의약품에 무려 10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제약사들의 목줄을 단단히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관세가 적용되면 100원짜리 약의 수입가가 순식간에 200원이 되어버려 제약사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시에 미국 내 공장을 짓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할 경우 3년간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달콤한 당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RX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가격이라는 신뢰도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채찍과 트럼프 RX 참여라는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여 제약사들이 알아서 기어들어오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셈입니다. 실제로 작년 9월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CEO가 백악관으로 직접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이자는 무려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을 미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화이자는 3년간 관세 면제와 함께 트럼프 RX에 30개 이상의 품목을 올려 최대 85%의 할인을 제공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뒤이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거두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역시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하며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주력 제품의 가격 인하를 약속하는 대가로 관세 유예 혜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지배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RX 참여 기업들에게 FDA 신약 심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주는 파격적인 특혜까지 패키지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승인 기간이 단 몇 주만 단축되어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것은 돈보다 귀한 혜택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17개 글로벌 대형 제약사 중 16개가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나머지 한 곳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과거 2018년 중국 정부가 대량 구매력을 무기로 제약사를 압박했던 VBP 정책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입찰을 시키는 강제성을 띄었지만 트럼프 RX는 형식적으로는 제약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무려 70%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 미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전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뼈아프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인 반면 미국 시장에서의 손실은 기업의 존망을 흔들 만큼 치명적입니다. 제약사들이 트럼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결정적인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PBM이라 불리는 중간상의 위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 중간상입니다. 제약사는 PBM에게 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값을 높게 책정하고 PBM은 약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챙깁니다. 이 불투명한 블랙박스 같은 구조 속에서 리베이트가 보험료 인하에 쓰이는지 PBM이 독식하는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고 올해 1월 미국 노동부를 통해 PBM의 모든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RX는 PBM이라는 중간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제약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열어버렸습니다. 중간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동안 PBM이 누려왔던 막강한 가격 결정 권력과 독점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CVS 케어마크를 포함한 단 3개의 대형 PBM 회사가 미국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실제로 블루실드 캘리포니아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기존 PBM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아마존 파머시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묶여있던 유통 구조가 풀리는 이른바 언번들링 현상은 과거 억만장자 마크 큐반이 세운 투명한 약국 모델에서 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마크 큐반의 모델은 원가의 아주 최소한의 마진과 수수료만 붙여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RX는 이러한 민간의 성공 모델을 관세라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하려는 거대한 실험과도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PBM 중심의 구시대적인 의료 유통 모델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구조적 포인트는 트럼프 RX 정책이 미국을 넘어 해외 국가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부작용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 프레임인 MFN은 미국도 다른 선진국들이 사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사겠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1,0달러에 팔던 약을 캐나다 수준인 300달러로 강제로 낮춰야 한다면 제약사들은 엄청난 매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기에 미국에서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의 약값을 올려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제약사 로슈는 자국 내약값이 미국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스위스 보험사에 오히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스위스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자 로슈는 아예 약 공급을 줄여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가격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려 약을 무료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약값을 내리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비싼 값을 내거나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글로벌 약가의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또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 때문에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글로벌 의약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9.1% 급증했으며 특히 아일랜드 같은 곳은 무려 41.3%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고를 다 쌓아두었기에 2026년에는 생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거나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세 정책 하나가 전 세계 공장의 가동률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현상은 오늘날 공급망이 얼마나 정치화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 미친 정책들이 한국의 제약 바이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한국 시장은 트럼프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기회와 공포라는 두 마리 호랑이 등에 올라탄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공포의 호랑이는 바로 한국산 의약품에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최대 25%의 관세 폭탄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도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 수출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25% 관세가 붙는다면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미국 바이어를 놓칠 수 있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100원짜리 약이 세금 때문에 125원이 된다면 미국 시장은 냉정하게 우리 대신 관세 영향이 적은 인도산 약으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회라는 호랑이도 아주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당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 바이오 보안법은 중국 기업을 믿을 수 없으니 미국에서 나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세계적인 위탁 생산 기업인 중국의 우시앱텍 같은 곳이 짐을 싸게 되면 미국 제약사들은 그들을 대체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최소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역시 트럼프의 약값 전쟁에서 강력한 수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 효능은 똑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약값 인하를 외치는 트럼프의 명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트럼프가 그토록 싫어하는 중간상인 PBM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약을 공급하는 직판망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상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저렴하게 팔겠다는 셀트리온의 전략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묘하게 겹치며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은 관세 리스크와 중국 퇴출에 따른 반사 이익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하며 기회를 엿보는 상황입니다. 승자는 명확합니다. 관세를 피할 현지 생산 능력을 갖췄거나 중국을 완벽히 대체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거대한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구조적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가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트럼프 RX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을까요?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2026년 11월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철저히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집권한 후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좋아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생활비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살인적인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이며 같은 약을 사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몇 배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처방약 가격을 300%에서 최대 600%까지 낮추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것만으로도 선거 압승은 따놓은 당상이라 믿고 있습니다. 비록 보험 가입자 92%에게 실질적 체감은 제한적일지라도 트럼프 RX는 성과의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트럼프 RX 사이트 첫 화면에 뜨는 기존 349달러에서 현재 149달러라는 숫자는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트럼프가 약값을 90% 깎았다는 헤드라인 그 자체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트럼프 RX가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유권자들을 매료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치 마케팅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징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상징적인 조치가 실제 시장의 실물 주가를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RX 런칭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본의 스미토모 파마 등 주요 제약주들이 4% 이상 급락하며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로슈 계열사인 추가 이제약과 일본 최대 제약사 다케다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트럼프 RX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인 약 전쟁을 시작했다는 공포가 글로벌 제약 시장 전체로 번지며 상징이 실물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격변 속에서 실제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종목을 선별하는지 그 정수를 공개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먼저 분석하는 지표는 제약사 전체 매출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몇 %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기업은 정책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며 30% 이하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주력 제품군이 트럼프의 주 공격 대상인 만성질환약인지 아니면 압박에서 자유로운 희귀질환 항암제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중적인 만성질환약은 유권자 체감이 커서 타겟이 되기 쉽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항암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미국 현지에 실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평가 요소가 됩니다. 화이자처럼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면제를 확답받은 기업들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기존 유통의 핵심인 PBM 리베이트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구식 제약사들은 이번 유통혁명 과정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체적인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인 DTC 플랫폼을 미리 구축해둔 영리한 기업들은 중간상 없는 새로운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기업들은 트럼프 RX 참여 대가로 얻는 FDA 패스트 트랙 혜택을 통해 매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RX의 본질은 관세라는 채찍과 시장 접근권이라는 당근으로 글로벌 제약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값 인하를 넘어 전 세계 약가 체계를 흔들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한 트럼프만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비록 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약값을 90% 깎았다는 상징적 헤드라인은 이미 시장과 민심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향후 관세의 실제 발동 시점과 MFN 가격 정책이 얼마나 많은 약물로 확대되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추적해야 합니다. 더불어 PBM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되는지와 11월 중간 선거의 최종 결과 역시 시장의 방향을 바꿀 핵심 변수입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의 이 강력한 정책들은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방법론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싸게 파는 곳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규칙에 가장 먼저 적응하고 미국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밤을 새워 팩트를 체크하고 여러분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만을 가득 담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